박세채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자 황극 탕평론을 발표해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막지 못하고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다. 소론의 영수, 현석, 박세채 편입니다. 1631년 인조 때 태어나서 1695년 숙종 때까지 64세를 살았다. 박세채는 교리 박이의 아들로 한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 현석은 그가 살았던 한양의 마포구 현석동에서 따온 것이고, 남계는 그가 만년에 기거한 경기도 파주의 한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박세채의 가문은 반남 박씨 명문 가문으로 증조부는 대사원, 할아버지는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후대의 박지원, 박교수, 박영효도 그의 일족이다. 7세인 1638년 이의의 경몽요결로 학문을 시작했다. 평생 이의를 존경했으며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며 공부하다가 김상헌과 김집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18세인 1649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19세인 1650년 이의 성원의 문묘 종사를 남인의 유생들이 반대하자 이의를 존경하던 박세채는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당시 효종이 남인의 유생을 옹호했고, 박세채는 효종에게 꾸지람을 듣고는 성균관 수학 2년 만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학문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다시 김상헌을 찾아가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이때 송시열, 송중길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 28세인 1659년 학행으로 청거받아 이기사 세마가 되어 출사하였다. 그의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1차 예송 논쟁이며, 이 논쟁에서 박세채는 송시열과 함께 왕가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년설을 지지하면서 남인이었던 윤손도 윤후의 3년설의 부당함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였다. 43세인 1674년 인선왕후가 죽고 또다시 일어난 2차 예송 논쟁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파직당하고 양근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6년간 지평, 원주, 금곡 등 여러 유배지를 옮겨 다니면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박세채는 유배 생활 중 저술과 교육에 전념하여 사서 육경의 본문 구절 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이해서 쓴 독서기를 비롯하여 춘추보편, 시막지결 등의 책을 집필하였다. 49세인 1680년 영의정 허적의 유학사건으로 남인 일파가 대거 실각한 경신황국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박세채도 다시 복관, 등용되어 대사원, 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게 되었다. 50세인 1681년 윤중의 아버지 윤성거의 묘갈명 문제로 송시열과 윤중의 사이가 멀어지자 윤중은 스승 송시열에게 비난의 편지를 보내려 하였다. 이 편지를 박세채가 읽어보고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되어 붙이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이 편지에는 송시열이 의리와 이익을 같이 행하고 왕도와 패도를 병용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신유의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 편지를 송시열의 손자이자 박세채의 사위인 송순석이 몰래 뺏겨 송시열에게 전달하였다. 이 일로 송시열과 윤중은 돌이킬 수 없는 정적이 되고 말았다. 56세인 1684년 최신이 신유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스승을 배반한 죄로 윤중을 고발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자 대대적인 정치적 분쟁이 야기됐다. 박세채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자 황극 탕평론을 발표해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막지 못하고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다. 박세채는 숙종 초기에 귀양에서 돌아와서는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노소 분열 이후에는 친구인 윤중을 두둔하면서 소론계 학자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58세인 1689년 숙종이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 윤을 먼저로 삼으려 하자 서인들이 이를 반대하다가 정치적으로 대거 시각하여 귀양을 가거나 파직되었다. 이때 서인의 지지를 받던 인현왕후도 패출되고 후궁이었던 장희빈은 왕비로 승격된다. 박세채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야인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박세채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이 기간 중 윤정, 정제도를 비롯한 소론계 학자들과 많은 서신 왕래를 하면서 그는 양명학을 비판하고 유학의 도통연언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양명학편, 천리양지설, 신수자 경편 등 이 시기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 63세인 1694년 폐출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왕후가 되었던 세자의 생모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는 조치와 함께 남인이 추출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갑술황국이 일어난다. 이때 박세채는 다시 복귀하여 우의정, 자의정을 거치면서 소론의 영수로 자리 잡았고
이 성운의 문묘종사를 확정시키고 김육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큰 공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탕평론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박세채의 탕평론은 훗날 영조, 정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695년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였다. 향년 64세였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시호는 문순이다. 그가 죽자 숙종은 매우 슬퍼하며 도승지를 보내 조문했다. 박세채가 죽자 3년 상가 심효살이를 한 문인이 무려 200여 명이 이를 정도였으며 박세채는 윤중과는 달리 송시열과 크게 충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별탈 없이 숙종의 묘정에 종사되었다. 1764년에는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조에 의해 문묘에 종사되어 소론계 학자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 되었다. 이리하여 박세채는 이연적, 이황, 이희, 송시열, 김직과 더불어 조선시대 문묘와 종묘에 동시 배양된 육천 중 한 명이 되었다. 소론인 박세채가 노론의 반대를 이겨냈던 이유는 노론에서 박세채를 그리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세채는 소론이긴 하지만 노론 세력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노론과 소론의 공통된 적인 남인에게는 적대적이었으며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죽었을 때 예를 갖추어 노론의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노론에서 쓴 졸기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소론이 된 흠이 있다라는 평이 실릴 정도였으며 박세채의 문화들은 대부분 노론으로 전향한다. 박세채는 난계집, 가래요해 등 70여 건의 문집, 노노와 맹자의 찬요, 유연들의 사후 연원을 수록한 책 등 후세에 귀중한 문헌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는 예학의 대가로 불리며 난계선생 예설, 육내의집 등 예학에 관한 저술로 큰 업적을 남겼다. 경기도 박물관에 가면 박세채의 초상화, 간복본과 편복본 두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제작 경위나 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박세채의 묘는 현재 황해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박세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